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더 늦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집콕 생활이 늘어나고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식의 종류가 진짜 다양하죠. 맞아요. 상다리가 부러지죠. 그죠. 한 끼에 먹을 음식 가짓수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게다가 이제 정말 백반문화라고 하는 음식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음식 종류를 섭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요. 네, 맞아요. 네, 음식이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이 어찌 보면 기후 변화라고 연관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이 식량 생산하는 거는 기후 변화를 일으키죠. 탄소 배출의 4분의 1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식습관과 건강의 기후 변화와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지구에 사는 78억 명의 인구가 한국 사람처럼 채소와 고기를 먹는다면 지구는 몇 개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연구를 했어요. 저 방금 답을 말하려고 했어요. 아, 몇 개? 한 개. 아이고, 그런 답은 없어요. 네. 한 개였으면 정말 좋겠지만, 한국 사람처럼, 한국의 식문화처럼 먹는다고 하면 지구는 2.3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네. 네, 정말 많이 필요하죠. 네, 근데 계속 이렇게 소비하다가는 지구의 자원을 이렇게 다 끌어다 쓰다가는 2050년이 되면 결국 지구가 못 버틸 것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음식을 포장하거나 집에서 먹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약 10%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이 증가했을 것 같은데 10%밖에 아니어서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조사가 좀 예전짜리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올해예요. 아, 네네. 자, 이렇게 요즘 집밥 또는 배달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늘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자, 문지연 선생님 집에 음식물 쓰레기는 안녕하시죠? 네, 안녕합니다. 아, 네. 그 음식물 쓰레기가 정해진 시간에 꼭 버려야 하잖아요. 냄새도 나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시간 제때로 못 맞추니까 만들지 말자. 그래서 최대한 음식물을 다 먹자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살이 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배달 음식 많이 하잖아요. 저도 가끔 먹고 있는데 그 음식들은 다 먹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들이 또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예전에 어른들은 음식을 버리지 못하시잖아요. 못 버리게 하시고 아깝다고 생각하셔서 벌 받는다고. 네, 그죠.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버려도 될 텐데 왜 그러실까 싶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음식을 이제 직접 만들면서 야, 이게 정말 이 정성 이 가족을 위한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정말 잘 못 버리겠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배달 음식, 집밥은 최대한 먹으려고 하고 배달 음식은 또 남겨놔요. 못 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먹으려고 하다 보면 이 맛은 아닌데 하면서 저절로 쓰레기통으로 가더라고요. 그죠? 분명히 다 그럴 것 같아요. 분명하게 집밥과 배달 음식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음식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맞아요. 한국인이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얼마일까요? 사실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는데요? 15,000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사람 기준으로 계산할게요. 한 사람 기준으로 하면 300g. 300g? 네, 300g이고 반근이네요, 반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폐기물 총량이 1kg인데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음식물 쓰레기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온실가스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4인 가족이 버리는 음식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1년에 724kg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그런 배출량이 얼마냐라고 할 때 약간 그 감이 안 오실 텐데 그 소나무, 그러니까 20년에서 30년 된 소나무 150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다르게 계산하면 승용차 한 대가 서울과 부산을 5번 왕복할 수 있는
왕복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동일하대요. 그니까요. 네. 근데 이걸 이제 그러면 에너지로 환산해 봤잖아요. 그랬더니 네, 에너지가 718kW인데요. 네. 보통 한 집에서 그 등유를 네. 사용했을 때 2달 반 정도 쓸 수 있는 그 양, 그 네. 발열량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니까요. 네. 유엔에서는 버려지거나 유통 과정에서 손실되는 또는 음식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양의 10%를 차지한다. 라고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버려지는 음식물이 우리나라도 7분의 1 정도 되는데 네. 그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2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갖고 싶네요. 네, 돈. 네. 제가 지난번 강의 네. 자료를 이제 어디 다른 데 강의할 일이 있어서 준비를 하다가 네. 음식물 쓰레기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처리가 될까 궁금해서 관련 부서에 이제 연락해서 네.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퇴비나 또는 네. 사료로 활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지 뭐지? 알아봐야겠죠? 알아보면 좋겠네요. 네. 그럼 저는 네. 음식물 쓰레기 여행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다들 어디로 갈까요? 쓰레기 처리장? 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네. 갑니다. 근데 대부분 재활용이 돼요. 그래서 네. 재활용이 전국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곳은 370여 곳이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는 사료도 되고요. 그 다음에 퇴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도 됩니다. 퍼센테이지로는 39, 26, 9% 정도 되는데요. 네. 대부분 다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 한 33% 정도는 소각이나 아니면 매립이 되는 거라고 다 생각하시면 되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되는 거고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만들 때는 분유하고 섞어요. 그래서 분유랑 섞어서 이제 100%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비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36일간 퇴비화 과정을 거쳐요. 이 과정에는 건조도 하고요. 건조를 하려면 톱밥이 필요하죠. 톱밥을 섞은 다음에 퇴비화 과정을 거치고 선별, 탈수, 건조, 발효 등을 거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로 되는 건데요. 한 120톤 중에서 한 10톤 정도가 퇴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퇴비화 되는 비율이 되게 이제 줄어드니까 네. 적긴 한데. 수분 때문에 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생활 폐기물처럼 음식물 쓰레기도 갈 곳이 없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창고에 쌓여 있다라는 보도를 되게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 네. 몇 해 전에 이제 어떤 일부 지역 농가에서 타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들을 이렇게 이제 받았다가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의 원인을 보니까 이렇게 아까 뭐 이렇게 36일간 퇴비화 과정을 부숙 거친다. 과정을 거쳐야죠. 이 부숙 과정에서 전혀 거치지 못해서 아니면 부숙 과정 기간이 부족해서 사실 이제 땅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목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가까운 곳에 무주나 완주군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있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대부분 이 퇴비들은 농가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음식물 퇴비가 가축 분뇨 퇴비하고는 좀 다르게 좀 판매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실제로 음식물 같은 경우는 25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저도 살짝 염분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들은 다 편견이고 좀 장애물인데 어떻게 보면 25년밖에 안 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퇴비화를 어떻게 하면 자원순환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잘 버리는 것, 퇴비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잘 버리는 것 중에 제대로 버리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갔다가 쓰레기통을 열면 정말 막 비닐이랑 여러 가지가 엄청 많이 섞여 있어서 깜짝 놀랄 때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음식물 쓰레기 선별장에 들어가면 정말 상상 이상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다고 있대요. 합니다. 저는 뭐 동물 사체도 봤다고 하고. 네, 동물 사체는 정말 많다고 하고 더 충격적인 건 볼링공이 전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볼링공이 거기 왜 들어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여성용품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좀 저번에 경험담?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음식물 이렇게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따듬잖아요. 아니 갑자기
과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듬어서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하다가 네. 거기 섞여 들어가서 저희가 뭐 3대 미스테리 중에 양발자가 없어지는 거랑 네, 숟가락 포크 하나씩 없어지는 게 역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네.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퇴비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네. 우리가 이제 음식물만 좀 줄여도 그리고 쓰레기 이렇게 그 잘 이렇게 배출을 하는 것도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사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퇴비 되는 것도 있고 그럼 사료가 되는 것도 있는데 실은 이제 잔반 처리라고 해서 동물들한테 사료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은 동물 단체에서는 고민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과연 동물한테 주는 게 맞는 건지 그 다음에 같은 고기를 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저도 실제로 동물들한테 사료를 주는 거는 조금은 이거를 잘 처리하지 않는 이상 잔반으로 가는 건 좀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런 고민도 그 안에는 담겨져 있어요. 네, 네. 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훼손 또는 경제적인 낭비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 네. 필요하죠. 저는 사실은 잘 배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줄이는 것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뭐 가정에서 이물질만 잘 제거해도 20% 이상 감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그러면 그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환경부 고시 기준들이 있긴 한데요. 네.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각 지자체가 약간씩 그 고시 기준에 맞춰서 좀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주시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고민해야 될 게 아까도 사료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오긴 했지만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좀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으면 밤이나 호두, 뭐 견과류 같은 경우는 못 먹잖아요. 딱딱하니까요. 네. 그리고 뭐 대파나 쪽파나 뭐 옥수수 껍질 뭐 이런 것들도 다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한약재 찌꺼기도 고민하잖아요. 이거 동물이 먹으면 커피 찌꺼기. 좋겠다 뭐 이런 네. 생각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네.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패류, 딱딱한 껍질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매립용 마대로 배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살펴본 거와 같이 정확한 그 배출로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만들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만들지 않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좀 나름대로 노하우, 그죠. 네, 노하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네. 저는 사실은 뭐 매번은 아니지만 약간 그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식단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거기 맞춰 가지고 네, 조리를 하는 방법으로 조금 감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 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장 보기 전에 필요한 품목들을 좀 메모해가지고 제 짝꿍이요. 아, 짝꿍이. 불필요한 식재료는 네. 소비하지 않는 걸로 네, 지금 네. 하고 있어요. 그죠, 마트에 가면 또 1+1이 있잖아요. 저는 유혹이 많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1+1을 산다고 해도 다 못 먹고 네. 이제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네. 꼭 필요한 필요한 품목, 네,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 냉장고 보관할 때 이제 일단은 내용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특히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안 그런다고 해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대로 냉장고 들어가면 뭔지 모르는 경우. 네. 그래서 투명 용기 같은 걸 활용해서 잘 보이도록 하고 네. 냉장고 이제 유통기한 같은 걸 정확하게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되도록이면 네, 버리지 않게 유통기한이 지나서 못 먹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을 봤을 때 뭐 채소나 식재료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다 냉장고에 넣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얘가 물르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바로바로 손질해가지고 냉장고에 넣거나 냉동실에 넣는 것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주의할 사실. 네. 보통 이제 냉동시키거나 냉장할 때 일회용 비닐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뭐 지퍼 같은 거 있는 건 다회용이긴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오래 쓸 거라고 생각하고 네, 투명한 용기를 네. 활용해서 네, 일회용 사용을 좀 적절하게 줄여주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 유리 써요, 유리. 아, 네, 저도 유리 네. 많이 쓰거든요. 네. 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접근? 네, 라고 이겠죠? 생각해줘. 네, 네. 자, 네, 저는 어떠셨어요? 쉬운 접근이죠? 네, 오늘 그나마 좀 쉬운 접근인가요? 왜냐면 네. 네, 주부들이 많이 하시는 거니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